맨 앞에 건강 강좌 6강을 개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 앞에 있죠. 우리 생명에 대한 거 봤고요. 소화에 대한 거 어떻게 흡수되는지 봤죠. 자, 그리고 이것이 흡수돼서 그 다음에 순환계를 통해서 피를 돌리는 거 봤었고요. 자, 그 다음 피를 돌리면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배설계를 통해서 세포가 아까 호흡하면서 뱉어냈던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걸러주고 나머지 심장에서 내보내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에서 신경계, 우리 몸을 뇌에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전체 몸을 지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감각기관이 있고요. 근골격계가 있네요. 근골격계. 근골격계는요, 이제 근육계와 골격계의 통칭입니다. 자, 그래서 근육과 골격은 인체를 지지해주고요. 체액의 분비뿐만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 기관이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신경계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경에 보내줘서 근육이 수축하고 뛰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육계를 볼게요. 근육은요, 개체가 운동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해부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 근육은요, 지금 이제 수축을 통해서 이동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속에 체액이 분비가 되는 신체 기관입니다. 대부분 신경 조직을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요. 심장의 근육, 심근은요, 자율적 조절을 하고 있다고. 근육의 형태에 따라 보니까 가로무늬 근은요, 골격근과 심장 근육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내장 근육은 민무늬 근이라고 여기 했습니다. 민무늬 근육. 이 골격근은요, 수익은 내 의지에 따라서 근육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은요, 불수의 근이라고 해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근육은요, 가로무늬 근이에요. 우리 고기를, 소고기를 갖다 펄펄 끓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줘요? 그 고기를 찢어보죠. 결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결대가 찢어지게 되는데, 그게 가로무늬 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곱창 먹어보셨죠? 자, 곱창은 민무늬 근인 거예요. 미끄덩거리면서 쫄깃거리는 그런 근육인 거죠. 자, 심근은 평활근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로무늬 근육은요, 힘을 확 줄 수는 있지만 힘을 오래 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민무늬 근은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밀어내도요, 혹시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피로하신가요? 물론 피로하긴 하죠. 피가 몰려서 많이 쓰면 졸립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근육이 힘들다는 느낌은 들어보셨어요? 많이 먹어서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은 있잖아요. 그렇죠? 위가. 그런 느낌이 있지만 피로감은 못 느낍니다. 그죠? 자, 이래서 근육마다의 특징,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강도가 다르다. 자, 그래서 골격근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한번 확대를 시켜본 거예요. 아까 우리 쫄깃쫄깃 찢어내는 그 고기 덩어리죠. 근육 덩어리인 건데요. 이거를 다시 확대시켜보니까 근육 섬유 다발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개를 다시 확대시켜보니까 근육 섬유가 있는 거고. 섬유 이 속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라는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근육
성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라는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에너지 그죠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근육이 쪼여졌다가 펴졌다 이런 작용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겠어요? 크레아틴이라는 부산물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장이 건강할 때는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신장을 통해서 내보내지 못하니까 혈류 속에 크레아틴 수치가 높은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오는 일이었었어요. 지금 보니까 시냅스,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면 근섬유가 이게 반응하기 수축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이오신이 여기서 있다가 액틴 필라멘트 딱 붙으면서 힘을 내고요. 이게 붙어서 움직이며 주면서 같이 근육 결과 결을 같이 붙여서 움직인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근육이 움직일 때 신호체계 신경계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있어요. 사람의 뼈는 206개래요. 제가 206개가 딱 눈에 들어왔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 주소가 206번지거든요. 그래서 뼈의 개수는 206개야. 이렇게 외웠습니다. 머리뼈가 상당히 많죠. 저는 머리가 통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이렇게 쪼가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자, 뼈는 몸을 지탱해주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줍니다. 그렇죠? 특히 아까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심장과 폐 같은 걸 보호해준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근육과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이온의 무기질의 저장 창고이고요. 중요한 건 뼈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골수에 조혈물 세포가 피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셔야지 여러분의 피 만드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뼈를 보니까요. 우리는 통뼈로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뼈 속에도 이렇게 뼈에도 혈관이 다 붙어 있고요. 치밀뼈가 있고 골수, 뼛속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치밀골 보니까 치밀골은요. 여기 맨질맨질한 요거 있잖아요. 골막이 있습니다. 뼈막에 골막이 있죠. 그렇죠? 네, 이 속에 혈관과 신경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삭신 쑤신 거 맞아요. 네. 그래서 뼈가 아프다는 거 맞죠? 네, 신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해면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나와 있고요. 이 속에 지금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하고 있다. 혈액 세포를 생산합니다. 얘기하는 거고요. 뼈가 생성하고 소멸을 합니다. 주기가 얼마라겠어요? 약 7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조골세포, 뼈가 만들어지는 세포가 있고요. 파골세포, 우리 노화된 뼈를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골세포는 성장기에 주로 작용을 하고요. 파골세포는 노년기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파골세포가 위에 오면서 뼈가 숭숭숭 비어가는 거죠. 그쵸? 이 파골세포는 대식세포의 일종이랍니다. 그리고 혈액에 칼슘이 부족했을 때 이 파골세포에서 뼈를 파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혈액 속에 1%의 칼슘이 들어있고요. 99%는 어디 들어있었겠어요? 골격, 뼈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1%의 칼슘이 부족하면 파골세포가 끊임없이 뼈를 파괴해서 칼슘을 보충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이 비어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뼈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무기질이 또 45%입니다. 우리는 칼슘을 생각하지만 콜라겐이 35%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이 뼈에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단백질과 칼슘이 그리고 비타민 C 이것을 해줘야지 뼈가 건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뼈의 건강은 수분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탄력과 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칼슘의 기능은 나오죠. 99%는 뼈에 있고 1%는 혈액에 있고 세포, 근육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칼슘은 뼈의 형성과 파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D가 칼슘의 운반체 힘으로 비타민도 같이 섭취하셔야지 뼈 건강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양자 기계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다 보면은 칼슘 유실량이 체크가 되잖아요. 이 칼슘이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147개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는 물론 비어가겠고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신경에 관련된 것이 또 칼슘에 연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근육의 통증 같은 게 잘 회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심장 박동에도 나중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양소 한계가 아까 이었던 그런 인체 전반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구성물질을 잘 넣자. 이게 첫 번째 건강하는 방법입니다. 폐경기 여성들은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척추 나옵니다. 척추 뼈가 있는데요. 우리 경추가 있었고요. 목뼈가 7번, 1번부터 7번 뼈가 있죠. 그래서 척추는 그 속에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경을 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4, 5번 뼈를 우리가 다치게 전신 마비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허리뼈에서 요추 있죠? 이 중에서 몇 번이 또 다치게 되면 어떻게 마비가 옵니다.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전신마비 안 하고요. 이 척추에다 마비를 시키잖아요. 아래에 있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또 이 정신은 깨어있고 하지는 마비가 시켜서 수술한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정말 우리 주변에 이제 요즘에 관절 수술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뼈와 부딪히면 아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뼈는요, 그 부분, 끝에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신경과 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못 느낀대요. 이게 뼈가 부딪혀서 관절이 아픈 거라고 얘기하는 건요, 잘못된 말이래요. 근데 이 속에 지금 연골이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염증의 문제라는 거죠.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건데 우리는 연골이 달아서 뼈가 부딪히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여기 인대 있죠. 바깥쪽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속에서 X자로 여기 있죠? 요 안에.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십자 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속에는 연골이 혈액이 있어서 부드럽게 있죠. 이래서 이곳에 무릎 건강을 책임질 때 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염증 관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연골의 구성 성분인 거 조인트 가드 여기 먹죠. 그리고 인대의 성분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연골 그 인대 건강까지 같이 책임져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대는요 진짜 튼튼하대요. 인대 파열되는 게 정말 인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농구공 터지는 소리가 펑 하고 소리가 난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대요. 근데 이것이 잘 복구가 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육은 안 쓰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세요? 사람의 근육은요 써야 돼요. 운동해서 근육을 막 찢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막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거든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의 힘은 세집니다. 노년기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말 튼튼하게 유지하시려면 근육 건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보충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끝에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성장과 같이 연결된 거라서요. 처음에는요, 전체가 다 이 뼈 속에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것이 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래요. 점점 성장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성장판이 얼만큼 다쳤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장판에 수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죠. 네, 그래서 수분 그리고 뼈에 대한 원료를 넣어준다면 뼈세포에 건강 물질을 넣어준다면 이것이 성장을 쭉쭉쭉 성장은 계속 이어져서 해주겠죠. 세포가 결국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클 때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생성돼서 성장하고 소멸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은요, 평소에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다는 건 이 복구가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성장판에 연골 세포들이 활발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게 뼈가 점점 커진다고 얘기했어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거고요. 태생기부터 작동하고 신체 부위마다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쯤 되면 성장판이 모두 뼈로 바뀌게 되면서 성장판 성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자는 15세, 남자는 17세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금 10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키 좀 키우게 하려고 잘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커도 되레는 잘 먹고 커야 되레는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왜 그러는 거죠? 딱 타놨는데 보고 그냥 가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러죠. 넌 17세까지 클 거야. 이거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에 대한 영양 상태 같이 봤습니다. 자, 필요한 영양소 지금 다 말씀드렸죠? 네. 뼈 건강에 필요한 게 칼슘, 네, 단백질,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수분,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고요. 근육도 마찬가지네요. 근육의 주성분이 뭐라 하겠어요? 단백질 하겠습니다.